자, 우선 이런 예제를 하나 봅시다. 중앙부에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보. 이게 단순보, 정정보라 그랬죠. 정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단순보가 되겠습니다. 총 스팬은 6m 스팬입니다. 6m 스팬에 A점과 B점으로 지지하고 있고, A점은 회전 지점, 그죠? B점은 이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점이 있는데 하중은 6km, 하중을 외력이라 그랬죠. 외력으로서 하중이 있는데 이 하중이 뭐라고? 무슨 하중이에요? 하중의 작용 형태로 봤을 때는 집중 하중이죠. 그죠? 집중 하중을 받고 있어요. 중앙부에. 그러니까 3m, 3m 이렇게 나누어진 C점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반력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자, 반력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돼? 지점의 상태를 봐야죠. 그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자, 하중의 크기 체크하고, 하중 확인하고, 두 번째 지점 조건을 확인해요. 지점 조건을 확인하면은 지점 조건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반력의 종류, 개수, 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지. 그죠? 세 번째 할 일은 지점의 조건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면 돼요. 평형 방정식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세 번째,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다. 이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에 의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점, 하중을 일단 6km를 확인했고, 지점도 확인했죠. 회전 지점하고 이동 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회동 지점과 이동 지점에는 반력이 생겨요. 어떤 반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A점에서 수직 반력, 수평 반력이 생긴다 그랬고, 이동 지점은 반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수직 반력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편의상 A점에 생기는 수직 반력을 Y라고 하고 A점에 생기는 수평 반력을 AX라고 해봅시다. B점에 생기는 수직 반력을 BY라고 이렇게 우리가 용어 기호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통 뭐 반력이니까 반력을 R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F 뭐 Y 뭐 FX 하기도 하는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냥 A점 B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즉 이 반력에는 AX가 있고 그죠? AY가 있고 BY가 있어요. 이 각각의 값이 얼마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뭘 적용하라고요?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라고 했죠. 첫 번째, 평형 방정식 첫 번째 거.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평 방향의 힘, 여기 뭐가 있어요? 수평 방향의 힘은 이 그림 중에서 6하고 이거하고 이게 다 힘이니까 이 힘을 평가해 보면은 AX가 수평 방향의 힘이죠. 또 뭐가 있어요? AY는 수평 수직이죠. BY는 어때요? 수직이죠. 6kN 수직이죠. 그러니까 수평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AX만 있어요. AX가 0이에요. 0 단위가 kN이네요.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되는 모든 힘을 다 더해봤더니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죠? 수직 방향의 힘만 해당해요. 수직 방향의 힘만 따져주면 돼요. 자, 수직 방향 왼쪽부터 봅시다. AY 수직 방향이네요. 올라가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이 있네요. 그죠? 6kN이 내려와요. 마이너스네. 그죠? 그 다음에 BY가 올라가요. BY가 올라가. 이거 세 개를 합하니까 0이 돼야 돼. 수직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AY하고 BY를 합하면 6kN이 돼야 돼요. 자, AY하고 BY가 뭐죠? 요게 반력입니다. 그죠? 요거는 하중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력과 하중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AY하고 BY를 합하면은 6kN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 AY가 여기서 그죠? AY가 얼마이고 BY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모멘트를 다 더해봐. 그러니까 0이래. 자, 모멘트를 다 더해. 모멘트는 뭐라 그랬어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죠. 그죠? 힘 곱하기 거리로 주어진 게 모멘트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떨어진 위치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점을 중심으로 모멘트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트는 모멘트 결정은 지점을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보통 왼쪽 지점을 선택을 해요. 즉 모멘트의 결정, 모멘트의 기준되는 점, 즉 모멘트의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즉 왼쪽 지점이니까 A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멘트인데 A점에 대한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니까 A점으로부터 그죠? A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가지면서 그 떨어진 위치에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모멘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X가 힘이잖아요. A점에 대해서 거리를 생각해요. 힘이니까 AX가 힘이니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A점에 대해서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A점에 대해서 거리는 없죠. 0m예요. 그 다음에 AY는 A점에 대해서 거리가 없어요. 왜? A점을 만나니까 A점에 발생하는 반력이었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0이에요. 그 다음에 6kN은 어떻게 해요? 6kN은 거리가 얼마예요? 6kN은 A점으로부터 이만큼 수직거리가 있네요. 그죠? 3m만큼 떨어져 있네요. 방향은 어떻게 될까? 회전을 어떻게 할까? A점을 중심으로 6kN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Y라는 힘이 있었죠. 그죠? BY라는 힘은 거리가 A점으로부터 6m 떨어져 있네. 그죠? 6m. 방향은 A점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A점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힘이니까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올라가니까 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이거를 다 더하면 0이 된대. 좀 헷갈리나요? 자,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다. 모멘트는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 그 지점은 보통 왼쪽 지점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A점을 선택했다. 그래서 MA라고 쓴 것은 A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MA라고 썼다. 그래서 A점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를 가지면서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찾으면 된다. 그 힘은 결과적으로 AX와 AY는 거리가 없으니까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없지만 6kN하고 BY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돼요? 이거 36, 18 마이너스 6 BY가 0이 돼요. 그래서 BY는 18 나누기 6 3km 되겠어요. 그죠? 3km. BY는 3km 되겠어요. 그러면 BY가 여기가 3km니까 AY는 얼마일까? AY하고 BY를 합하면은 6이 돼야 되니까 AY는 3km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X는 0kN. 그러니까 반력이 없는 거죠. 수평 반력은 AY는 3kN, BY도 3kN으로 결정이 되겠어요. 여기 답이야. 그래서 단순보의 반력 계산을 했는데 가운데 6kN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6kN의 하중에 대해서 반력이 발생하는데 어떤 반력이 발생하냐 했냐면 6kN의 하중에 대해서 수평 반력 AX가 있고
수직 발력 AY가 있고 B점은 이동 지점이니까 수직 발력만 존재하는데 3kN이고 3kN이다. 그래서 6kN을 센터 가운데 작용하니까 양쪽이 3kN, 3kN씩 똑같은 크기로 반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이러한 상태로 이 부는 발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되나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를 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1번 예제는 이 6kN의 하중이 가운데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는 6kN의 하중이 A점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에 작용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C점이 거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점과 B점 사이는 4m가 되겠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하중이 되겠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점과 B점 어느 부분이 더 힘을 많이 받을까? 버틸까? 그죠? 가까운 쪽에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죠? A점이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예상은 어렵게 되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하중의 크기를 알았고, 자, 지점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죠. 지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A점은 무슨 지점이에요? 회전 지점이고, B점은 이동 지점이네. 그죠? 자, 회전 지점 발력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이렇게 수직 발력 AY, 수평 발력 AX가 생겨요. 이 점은 수직 발력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수평 수직 발력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력은 3개. AX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AY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BY가 얼마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값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찾으려면은 제일 먼저 할 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평형방정식을 적용하면 되죠. 그죠? 평형방정식을 적용하면 돼요. 평형방정식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다. 이게 평형방정식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구조물에서 수평 방향에 해당되는 힘만 찾으면 돼. 어떤 힘이 있어요? AX가 있죠. AX는 0이네 그냥. 나머지는 없네. 그죠? AY나 BY나 6kN은 수평 방향의 힘이 아니죠. 수직 방향의 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수평 방향의 힘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AX는 0kN이 되겠어요. 0kN은 사실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다 더해. 뭘 더해? 수직 방향의 힘을 다 더해. Y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힘을 다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은 뭐가 있어요? AY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N 있죠. 플러스 BY가 있죠. 자, AY와 BY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6kN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규약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실합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Y하고 BY를 합하면 6kN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AY가 얼마이고 BY가 얼마인지는 각각 몰라. 그죠? 이 상태를 일단 놔둬.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방정식이 세 번째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다 더해봐. 뭘 더해? 모멘트를 다 더해.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래. 자,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존재하고 힘이 존재해야지만이, 다시 얘기해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거리도 있어야지만이 모멘트가 될 수가 있어. 힘이 없고 거리만 있다. 그럼 모멘트가 안 되죠. 회전할 수가 없잖아. 힘은 있는데 거리가 없어. 그죠? 이 점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L만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면 여기에 힘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돼요? 회전해야 안 돼요? 회전이 안 되죠. 반지름이 없으니까. 거리가 없어. 이게 거리가 있어야지. 여기 작용되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그죠? 여기 작용되면 돌아갈 수 없어.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거리를 가질 때의 모멘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거리가 동시에 존재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멘트 어느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을 어디로 정한다 그랬죠? 지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지점은 두 가지, A점과 B점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지점 A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본다. 지금 A점에 대해서 힘이 있는데 힘이 거리를 가질 때 그것만 따져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AX는 거리가 없으니까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없어요. AY는 어때요? AY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멘트가 안 돼. 왜 거리가 없어요? AX나 AY는 A점을, 그죠? A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kN은 어때요? A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네. 그죠? 자,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요. A점이 원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원을 어떻게 그려야 돼? A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만이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Y라는 힘이 있네. 그죠? BY라는 힘은 거리를 가져요. 얼마큼 가져요? 6m를 가지네. 그죠? A점으로부터 6m 떨어져 있어요. 자, 이 BY가 그리는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올라가는 힘이니까 올라가니까 A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힘이 또 없죠. 이걸 0이야. 그러니까 12 마이너스 6 BY가 0이 돼요. 그래서 BY는 얼마예요? 6 나누기 12, 2가 되겠죠. 그죠? 2kN 곱하기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Y가 2kN이에요. 자, BY가 2니까 A는 얼마예요? 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AY는 4kN이 된다. 미안합니다. 여기 단위가 잘못됐네. kN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멘트의 단위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나눠졌으니까 BY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래서 AX는 0kN이 됐고, 그죠? AY는 얼마가 됐어요? 4kN. BY는 2kN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Y는 4, BY는 2kN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내가 처음에 문제 설명하면서 처음에 이 하중에 대해서, 그죠? 이 하중에 대해서 그 길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작용했을 때 C점이 지금 왼쪽으로 2m, 오른쪽으로 4m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6kN 힘에 대해서 A점과 B점 중에서 어느 점이 더 하중을 힘을 더 많이 견뎌야 될 것 같으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A점이 더 힘을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처럼 거리가 다를 때 아까 앞에 1번 예제처럼 이렇게 힘이 작용해가지고 반력이 생기는데 여기가 서로 서로 거리가 같다. 그러면은 2분의 이게 P라고 하면 2분의 P, 여기도 2분의 P만큼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우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이런 지점이 있는데 이게 A고 이게 B예요. 거리가 달라. 여기에 P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산을 통해서는 이게 세 가지 평행 방정식을 통해서 뭐 6kN 작용했을 때 4, 2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죠? 반력이 생기잖아요. 수직력만 있으니까 사실 수직 반력만 있겠죠.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보면은 하중이 수직 하중만 있어. 그랬더니 수평 반력은 없어요. 왜냐면 수평 하중이 없으니까. 하중이 있어야지만이, 그 방향에 하중이 있어야지만이 반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반력도 없는 거죠. 대신에 수직 반력이 작용하니까 수직 방향에 반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거리가 다른 위치에 하중이 작용할 때,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에 반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반력이 A점은 어떻게 반력이 생겨요? AY가 생길 거고 B점은 BY라는 반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공식 AY는 P를 나눠 가지는데 A 플러스 B분의 B만큼을 가져가요. 그죠? 그 다음에 BY는 하중을 나누어서 분담하는데 A 플러스 B 전체 길이분의 A만큼 가져가게 돼요. 그죠? 이거를 요 문제랑 비교해서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AY는 어떻게 돼요? AY는 P가 얼마예요? 6kN이죠. 그죠?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2 플러스 4.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4. 그죠? 6 곱하기 6분의 4니까 4kN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BY는 어떻게 돼요? P가 6이죠. 그죠? 곱하기 A 플러스 B 2분의 4분의 A 2. 그러니까 6 곱하기 6분의 2. 그래서 2kN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거는 규칙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보다 먼저 공부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식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kN의 힘의 변화에 따라서, 즉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힘을 견딘다, 이렇게 반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구한 AY가 4kN이나 계산을 통해서 구한 AY가 4kN이나 힘이 크기가 같잖아요. BY도 마찬가지. 공식에 의해서 구한 2kN이나 계산에 의해서 구한 2kN이나 결과값은 같게 나오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뭐 조금 더 쉽게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기사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 시험에는 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사 시험은 5과목 시험 보잖아요.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설비, 건축 법규, 건축 구조 시험 보는데 건축 구조 시험 볼 때 20문제 시험 보는데 20문제를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이렇게 반력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력 구할 때 특히 이제 집중하중을 받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포하중과 모멘트 하중 이 작용하는 이런 보를 내민보라 그랬죠. 그죠? 원래 단순보에서 단순보의 보의 양 끝 혹은 한쪽 끝이 지점 바깥으로 더 내밀어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보를 내민보라 그랬습니다. 이 내민보의 4m 구간, 그죠? A부터 B 구간에는 분포 하중이 1m당 2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B점으로부터 8m 떨어진 C점에 12kN 곱하기 m의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이 보의 반력을 구하는 거죠. 그죠? 반력 구하기. 반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포 하중하고 모멘트를 받는 내민보의 반력 계산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반력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뭘 체크한다고? 그죠? 하중 상태를 보고, 하중 상태 좀 전에 살펴봤죠. 분포 하중하고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뭘 체크해야 돼요? 지점의 상태, 지점의 조건을 봐야죠. 자, 지점은 어디예요? 자, A는 지점이 아니에요. 이건 지점 아니죠. 이건 지점이, A는 지점이 아닙니다. B는 지점이죠. 무슨 지점? 삼각형이니까 회전 지점. 자, C는 지점이 아니에요. 지점이 아니죠. 지점이 아닙니다. 그냥 단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D는 지점이 아니에요. 지점이죠. 무슨 지점?
이동 지점이다.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지점이 결국 B하고 D가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B하고 D에는 지점이니까 반력이 발생하겠죠. 어떤 반력이 발생할까요? 자, B에는 이렇게 B점에 수직 반력이 발생하고 B점에 수평 반력이 발생하겠죠. D지점은 수직 반력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동 지점은 반력이 하나, 수직 반력이 있는 거고 회전 지점은 반력이 두 개, 수평 반력하고 수직 반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반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 세 개에 대해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시환한다 그랬죠. 변환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변환시켜요? 그죠? 분포하중 선도의 면적을 집중하중의 크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크기. 집중하중의 크기. 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하중 선도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가 4m, 이 부분이에요. 높이가 2kN. 이거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m 곱하기 2kN 나누기 메타. 그러니까 얼마냐면 8kN이 돼요. 이거와 이거는 약분되죠. 그죠? 그래서 8kN이라는 집중하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러한 분포하중이었어요. 그죠? 1m에 2kN의 하중이 4m에 존재하니까 결국은 4m에 대해서는 8kN의 하중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결정된 집중하중은 작용점은 어디예요? 작용점은 분포하중 선도 도형에 어디에 작용한다고? 도심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도심이 어디예요? 사각형의 4m니까 지난번에 사각형의 도심 외우라 그랬죠. 2등분을 해가지고 그죠? 도심은 이렇게 여기를 2등분 해가지고 2m 되는 위치 여기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8kN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과적으로 하중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그죠? 8kN의 하중이 작용한다. 2m 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변환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중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반력이 어떻게 있을 것이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반력 계산을 하면은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죠. 첫 번째 방정식이 뭐예요? 힘을 다 더해. 무슨 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 이러면 0이 된대요.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힘으로 볼 수 있는 5가지가 있죠. 이게 힘, 요것도 힘, 요것도 힘, 요것도 힘, 요것도 힘이에요. 5개의 힘 중에서 X, 즉 수평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은 뭐가 있어요? BX가 있죠. 또 없죠. 더 나머지는 다 수직 힘이나 모멘트네. 그죠? 0이에요. 두 번째, 다 더해. 뭘 더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5개 중에서 8kN이 있네. 그죠? 8kN이 있고 BY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DY가 있네.
자, 8kN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by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dy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자, 이 12kN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수직 방향의 힘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 수직 방향의 충력이 아닙니다. X축이나 Y축에 해당하는 힘이 아니고 회전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BY하고 DY를 합하면 8kN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BY가 DY가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하면 8kN이 된대요.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반력입니다. 반력의 합이고 요거는 하중입니다. 결국 하중과 반력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더해. 뭘 더해?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래. 이게 세 가지가 힘의 평행 방정식이잖아.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 된대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 요거를 플러스라고 보고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보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하겠어요. 방향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모멘트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은 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 지점 중에서도 왼쪽 지점을 보통 선택한다. 그럼 B 지점을 선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B 지점을 선택했으니까 B 지점에 대해서 거리와 힘을 가지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죠. 자, BX하고 BY는 어때요? BX는 B 지점에 대해서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모멘트가 안 돼. BY는 어때요? 거리가 없죠. B점에 대해서. BY는 B점을 지나가니까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멘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은 8kN이 있죠. 거리가 몇 m예요? 2m죠. B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잖아. 방향은 B점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12kN이 모멘트가 있네. 그죠? 12kN 곱하기 메타라는 모멘트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네. 그죠? 이거는 거리를 곱하면 안 됩니다. 이미 모멘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 거리를 더 곱하면 안 돼요. 이미 거리가 곱해져 있는 상태의 모멘트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dy가 있네. 그죠? 거리가 몇 m예요? 16m네. 굉장히 머네. 그죠? 이만큼 16m네. 그죠? 방향은 마찬가지 B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네. 이게 0이에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dy가 0이다. 그러니까 16 dy는 마이너스 28이네. 그죠? 그럼 dy는 얼마예요? 16분의 마이너스 28.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그죠? 약 1.75 kN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4분의 7 kN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 by 더하기 dy가 8이 돼야 되니까 by 마이너스 4분의 7이 8이래요. 그러니까 by는 얼마예요? 8 플러스 4분의 7 4분의 32 플러스 7이니까 4분의 39 kN 49, 36, 9.75 kN 정도 되겠네. 맞죠? 그죠? 49, 36,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75 k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 값을 보면 자, 반력 BX는 0kN이고 그 다음에 BY는 얼마예요? BY는 여기네. 그죠?
9.75kN. dy는 여기 있네, 그죠? 마이너스 1.75kN. 요게 반력 구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y는 마이너스 1.75kN, dy는 9.75kN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조물은 참고로 좀 요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구조물은 하중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까? 하중을 받으면 변형을 어떻게 할까요? 얘는 누르니까 캔틸레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되겠네, 그냥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네. 그래서 회전하니까 여기는 회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되지 않게 하려면 이 구조물은 잡아당기는 1.75만큼 잡아당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물은 사실은 설계가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면 이동 지점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이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밀고 있잖아. 모멘트가 회전시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구조물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물은 사실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설계가 됐어야 되냐면 지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점이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냐면은 지점은 여기가 이동 지점이 돼야 되고 여기가 회전 지점이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구조물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면 이만큼의 반력을 발생시켜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반응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들리지 않도록 뒷점에서.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구조물 설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이 반력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좀 접수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분포하중하고 모멘트가 아니라 집중하중이네. 카페에 오다 보니까 이러네. 집중하중, 분포하중하고 집중하중을 받는 내민보예요. 이걸 양쪽으로 내밀었네, 그죠? A점과 B점 양쪽으로 내민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에 대해서 이 보는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변형을 할까? 이렇게 변형하겠네, 그죠? 이렇게 변형하겠네.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겠고, 여기도 이만큼 처짐이 발생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네.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 그냥 이렇게. 여기 하중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반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하중은 이거 변환시켜야죠. 분포하중이니까 변환시켜야 돼. 어떻게 변환시켜요? 분포하중의 변화는 분포하중. 그죠? 이만큼이었잖아요. 그죠? 2m에 여기는 얼마예요? 2kN per 그래서 2 곱하기 2는 4kN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2kN. 얼마로? 1m에 1m 위치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죠? 1m, 1m. 도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심이 있겠죠. 사각형의 도심 여기네, 그죠? 여기에 있겠죠, 그죠? 사각형의 도심에 하중이 작용해요. 얼마만큼? 4kN으로. 그래서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했죠, 그죠? 등가의 하중. 변하더라도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반력은 어떻게 발생해요? 반력은 A점은 회전 지점이니까 수직 반력이 있을 것이고 A점은 회전 지점이니까 수평 반력이 있을 거예요. B점은 이동 지점이니까 수직 반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반력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하중은 분포 하중은 집중 하중으로 변환시켰고, 그 다음에 D점에 집중 하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평형 방정식 적용. 첫 번째 뭐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 된다.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로 보겠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 5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죠? AX, AY, BY, 4kN, 4kN. 자, 5개 힘 중에서 수평 방향의 힘은 뭐가 있죠? AX가 수평 방향의 힘이죠. 플러스 힘이에요. 이거밖에 없네. 그죠?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다. 수직 방향은 올라갈 때를 플러스라고 보겠다.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힘, 내려오는 힘이 있죠. 그죠? 마이너스 4 내려오네요. 올라가는 힘 AY가 있고, 올라가는 힘 BY가 있고, 내려오는 힘 4가 있네. 이게 0이네. 그죠? 그래서 AY하고 BY를 합하면 8kN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모멘트를 다 더하면 0이래.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모멘트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점은, 자, 모멘트의 기준점은 어디로 정한다고? 지점 중에 하나로 정한다. 그래서 보통은 왼쪽 지점을 먼저 선택한다. 왼쪽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 지점이 뭐냐면 A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돼. 모멘트는 다시 정리합니다. 모멘트는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어요. 힘과 거리가 동시에 있어야지 모멘트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힘과 거리를 가지는 것은 이 5가지 힘 중에서 따져보면 되죠. 그죠? 4kN 이 거리를 가지네. A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죠? 1m만큼 떨어져 있네. 자, 모멘트가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는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그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요. A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힘은 왼쪽에서 내려가니까 내려오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겠죠. 그죠?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AX하고 AY는 어때요? AX와 AY는 A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기 때문에 모멘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AX와 AY는 신경 쓸 필요 없고, BY는 신경 써야죠. 왜? A점으로부터 4m 떨어져 있잖아. 그죠? 4m 떨어져 있어요. 방향은 마이너스겠죠. 왜 마이너스예요? A점을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일단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D점에 있는 4kN이 있죠. 거리가 몇 m예요? 4m에 2m니까 6m네. 그죠? 6m예요.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A점을 중심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 이게 0이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by 플러스 4, 6에 24는 0이다. 그러니까 4by는 20이네. 그죠? 이게 4by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그죠? 계산하면 4by는 20이네. 그래서 by는 얼마예요? 4분의 20은 5kN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여기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AY 플러스 BY가 8이 돼야 되니까. 그죠? 대입을 하면 뭘 구해야죠? AY는 8-BY. 8에서 5를 빼면 3k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물은 반력이 구했는데 최종적으로
AX는 0kN, 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평하중을 없으면 수평 발력도 없다라고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AY가 있죠, 그죠? AY는 얼마야? 3kN. 그 다음에 BY가 있네, 그죠? BY는 5kN이 되겠어요. 이것이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BY는 5kN. 여기에 AY는 3kN.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BY가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분포하중하고 집중하중, 요거 집중하중입니다. 집중하중을 받는 그 내민보의 반력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꼭 기억할 거,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준다. 바꿔줄 때는 분포하중 선도의 면적을 구해서 그 힘의 크기를 집중하중으로 생각하고, 이 집중하중은 분포하중 선도의 도심에 적용된다. 이런 걸 기억하고 있고요. 자, 모멘트, 평행방정식의 모멘트를 구할 때에는 모멘트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은 지점 중에 하나로 정한다. 그리고 지점 중에 왼쪽 지점을 먼저 선택한다. 그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존재한다. 그 반드시 모멘트는 힘도 있어야 되고 거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부재력까지 구하는 문제인데 오늘 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 봅시다. 2점에서의 부재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2점에서의 부재력. 자, 부재력을 구하려면은 먼저 발력을 결정해야 돼요. 발력 구하고, 두 번째로는 부재력을 구하고자 하는 단면을 절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재가 결과적으로 두 개로 분할되는 거죠. 분할된 왼쪽 부재를 선택을 해.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그 단면에 부재력을 가정을 해요. 어떤 부재력이 있다. MVP라고 그랬죠. 그죠? 충력, 전단력, 모멘트, MVP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평형방정식을 적용해요. 부재력도 결국적으로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평형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부재력을 풀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쭉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발력은 빨리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 계속 했던 거니까 발력을 계산해 봅시다. 발력을 계산하려면 지점 조건을 봐야죠. A점은 회전 지점, 그러니까 A점에 수직 발력이 있고 A점에 수평 발력이 있다. B점에 수직 발력이 있다. 이동 지점이니까 이렇게 발력을 가정하고, 하중은 어때요? 하중은 집중하중이 있고, 그죠? 자,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야죠. 얼마예요? 이 하중 선도의 면적 4 곱하기 20, 4 곱하기 20은 80km 얘기죠. 어디에 작용이 돼요? 도심에. 도심은 잘랐을 때 어디 있어요? 2m 위치에서 여기에 80km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발력을 구해봅시다. 자, AX는 얼마예요? 필요 없죠, 그냥? 바로 0이네, 그죠? 왜 0이에요? 수평하중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다 더하라. 올라갈 때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AY하고 BY를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80 플러스 60이니까 140kN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모멘트를 다 더해라. 모멘트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A점을 기준으로 하겠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80kN이 거리가 2m를 가져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60kN이 거리가 얼마예요?
6m네, 그죠? 4m에 1m에 1m니까 6m. 마이너스 by라는 힘이 거리가 8m로 떨어져 있네, 그죠? 이게 0이에요. 그래서 160 플러스 66에 360 마이너스 8by가 0이에요. 그래서 8by는 520이 되겠죠. 그래서 by는 얼마예요? 520 나누기 8, 68에 48, 58에 40, 65km인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AY는 얼마예요? AY는 140에서 65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75km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BY는 65kN, AY는 75kN. 그러니까 BY는 65kN이고 AY는 75kN으로 구했어요. 자, 두 번째 부절액 구해야지 이제. 이제 색깔로 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절액을 구해야 돼요. 자, 부절액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단면 절단해. 어딜 절단해요? 2점을 절단하겠지. 2점을 절단하면 부재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분할돼서 왼쪽 부재가 선택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부재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크다. 잠깐만요. 왼쪽 부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왼쪽 부재가. 그리고 왼쪽 부재는 여기에 얼마가 있냐면 AY가 75kN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의 하중으로? 20kN 메타의 하중이 작용되고 있어요. 2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는 4m, 1m, 여기가 2.2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2점의 부절액을 가정해, MVP를 가정해야 돼. MVP가 어떻게 있다고 했죠? P, 2점, 그죠? P, V, 2점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가 2점이 있어요. 그래서 MVP, 모멘트, 전단력, 충력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고, 자, 이때에도 평행방정식을 적용해야 되니까 평행방정식을 적용하더라도 똑같이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분포하중은 이렇게 80kN이 있어요. 어디에? 2m 되는 위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평행방정식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시그마 fx는 0이다. 자, 평행방정식을 적용했어요. 여기에서 이 부재력을 구하기 위한 이 단면에서 x방향의 힘이 뭐가 있어요? P가 있네, 그죠? 나머지는 없어요. 이게 0이네. 그러니까 충력 P는 0이다. 2점에서 0kN이다. 이렇게 일단 부재력 하나를 구했어요.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다 더하면 0이 된다. 수직 방향의 힘을 찾아야지. 얼마예요? 올라가는 75가 있네. AY. 그죠? 내려오는 80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VE가 있네. 이게 0이네. VE는 얼마예요? 그래서 VE는 5kN. VE는 5kN이에요. 요게 전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은 5kN 되겠어요. 세 번째, 모멘트는 0이다. 회전하는 것은 시계 방향 회전할 때 플러스라 그래요. 자, 이때, 여기 때, 부재력을 할 때, 모멘트의 기준점은 어디냐면, 절단된 단면이에요. 즉, 부재력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이게
모멘트의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2점이 되겠죠. 2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2점에 대한 모멘트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와 힘을 가져야 되니까 75. 거리가 힘이 있죠. 거리가 얼마예요? 5m. 5m잖아요. 그죠? 방향은 플러스.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80이 있죠. 거리가 이거 80. 80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예요? 3m. 3m죠. 2점에서 3m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네. V는 5km 힘은 있지만 거리가 0이에요. 2점이 있으니까. P도 2점을 지나가니까 거리가 0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ME가 있네. 그죠? ME가 있어요. 마이너스네. 이거는. 그죠? 시계 반대 방향 회전하는 걸 봤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면은 ME는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38에 24. 이거 계산해야겠다. 이거 얼마예요? 5, 25, 5, 7에 35. 375. 마이너스 38에 240. 마이너스 ME가 0이니까. ME는 375에서 240 빼면은 135 kN 곱하기 메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멘트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힘 모멘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재의 부재력은 P 충력은 0, 충력은 여기고 전단력은 V는 5kN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힘 모멘트 M은 135kN 메타예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됐어요. 요게 2점에서의 부재력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자, 부재력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력과 부재력을 연결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내가 필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자세히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되짚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죠, 그죠? 좀 이거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조금 반력과 부재력을 연결해서 계산한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